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을 찾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에 더해 동남투자은행 카드를 꺼내들었고, 김문수 후보는 기존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김문수 후보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국토종단 출발의 의미를 담아 부산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시작했으며 계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뒤 세 번째로 부산을 찾은 김 후보는 지난번 언급한 불경 GTX 공약에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약속,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도 부산에서 현장회의를 여는 등 지난해 총선 당시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부산 지역 유권자를 겨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의 젊은이들과 중도층에서 먼저 일어나서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앞서 이재명 후보도 부산을 찾았습니다. 역시 장소는 김 후보와 같은 부산역. 이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내세웠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현실성이 없다고 공격해온 HMM 이전에 대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HMM이라는 제일 큰 회사를 대한민국 정부 지분이 70%가 넘어요. 정부 정책으로 하고 근로자들, 노동자들 설득해서 동의받고 끝까지 동의 안 하면 그냥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해수부 이전, 북구강로 개척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북항에서 마지막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을 집적시켜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육성시키는 절차적 완결을 의미합니다. 민주당 경남 선대위와 국민의힘 경남 선대위도 막판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산 경남의 표심이 이번에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이제 마지막 본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로부터 이주비 대출 승인을 받고도 기금이 소진돼 대출이 막혔다는 소식 저희 KN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부산과 경남에서만 47곳의 사업장이 같은 문제로 올해 대출이 막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의 공적 역할이 분명한 만큼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그의 이주비 대출이 막혀 주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부산 연산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입니다.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허그 측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셋집 계약을 위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낸 조합원들의 막막한 상황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조합원들과 이 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저희들이 난감한 그런 처지. 조합원들은 현재 6월부터 이사비를 어떻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허그를 통한 이주비 대출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신청 사업장은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는 기금 소진 문제로 대출이 막혀 사업 진척이 어려운 경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이주비 대출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만 47곳에 달하는데 대출이 막히면 올해 사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또 다른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올 하반기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기금이 고갈됐다는 소식에 금리가 2배 정도 높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으로 대출을 미룬다면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한 데다 내년에도 언제 기금이 소진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공적 역할이 큰 만큼 사업 연속성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스스로 좀 좋게 해서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제 조사가 되면 거기에 맞춘 금액을 기금을 자꾸 좀 늘려야 되는데 기금 소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네,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6일 만에 임단협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파업은 철회됐지만 버스 운영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도 장기간 파업으로 시민 피해가 속출한 만큼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멈췄던 시내버스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파업이 시작된 지 6일 만입니다. 노조는 당초 임금 8.2% 인상을 요구했지만 3% 인상에 기존 63살이던 정년의 1년 연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창원 시민들 불편을 초래되게 돼서 너무 미안한 감정 보이지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임단협으로서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 따른 시민 불만 폭주와 대선 전에는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적 타결을 만들었습니다. 임단협 타결로 파업은 철회됐지만 지난 2021년 도입된 준공영제의 개선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의 재정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노사 모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저것들 욕심만 채우고 시민들은 생각도 안 하니까요. 시민은 외면한 채 2년마다 파업을 되풀이하면서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준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어떻게 돼야 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철도처럼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네, 올해 전 세계 대학들의 글로벌 순위표입니다. 미국의 MIT가 1등이고요. 하버드대도 4위를 기록하며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31위고요.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이 100위권 안에 진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과 경남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산대가 524위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1000위권 안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실에 지역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가 내년 80주년을 앞두고 세계화를 선언하며 위상 재정립에 나섰습니다. 하버드와 MIT 등 미국 명문대 출신과 유수의 기업 관계자를 초빙한 행사를 열며 그 포부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조진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AI 기업인 메타와 구글의 관계자들이 생성형 AI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부산대학교입니다. 세계적 기업의 일원들이 부산대에 모여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And I'll show some demos today, and you'll be surprised how the model, the recent model we just released from Meta, the Llama 4 models, can do an amazing job in recognizing lots of things.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80주년을 앞둔 지역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650위권대에 머물렀던 부산대는 올해는 52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처럼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워서 국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 현직자 초청 포럼에 이어 굴지의 명문 MIT와 하버드 출신 학생들과의 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부산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시키는데 앞장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부산을 그렇게 보지 않는가에 대해서 참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버드에서 해왔던 경험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인재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느낀 점들을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교류는 교육의 수도권 초집중 현상에 고전하고 있는 지역 거점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부산대는 동시에 2년 뒤 부산교대와 통합하는 글로컬 사업과
라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모든 방향들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국제 무대에서 우리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비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비전, 거기에서 이제 330만 부산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 대학으로서 그 국제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지역 거점대인 부산대의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전이 꼽히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지역 대학 생태계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지 주목됩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네, 상호관세 대안 찾기에 나선 미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품목관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25%의 관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지역 철강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대한 관세 25% 추가 인상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25% 인상에 이어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지역 철강 업계는 이미 시행 중인 25% 관세 인상 조치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관세 부분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도 싸게 만들어야 개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1차 관세 인상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후속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철강 관세는 무려 50%까지 치솟게 됩니다. 업계는 철강 가격이 바닥인 상황에서 수출길마저 막히면 내수 시장에 물량이 풀리며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계절적 비수기가 들어가는데 나가는 수출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내수로 풀어야 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재고를 안고 있는 집들은 재고 부담이 좀 가중되는 거죠. 지난해 부산과 경남의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과 철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를 넘는 정도로 수출액을 합치면 1조 3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25% 관세 인상 조치로 수출된 일부 철강 제품은 미국 현지 생산 제품보다 한국산 가격이 더 비싸진 경우도 생겼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철강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 위축도 어찌 보면 이제 지역 철강 기업들의 수출 감소와 그리고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핵심 제조업의 든든한 기반 산업인 철강업이 흔들리게 되면 자칫 지역 산업 전반이 경쟁력 악화를 겪게 되지 않을지 경제계의 우려가 커집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하고도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자신이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가 외부에 보인다고 투표 참관인이 지적하자 투표지를 찢어버린 C씨와 선거운동용 명함 형태로 후보자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D씨도 고발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울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를 찾아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겼으며 이어 경남 진주의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창원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제21대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오늘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사전투표 때 발달장애인 7명이 창원에서 사전투표를 하려 했지만 현장에서 투표 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했다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선관위 직원의 판단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일방적인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현대건설이 가덕 신공항 공사 지연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점 부과를 촉구하고 국토부와 부산시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비판한 뒤 차기 정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의대 5곳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43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학교별로는 부산대 125명과 동아대 51명, 인제대 97명, 경상대 79명, 고신대는 79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 인원은 65% 수준인 282명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오전에 우산 챙기셔서 투표하시고요. 오후에 바깥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후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줄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경남 모든 지역의 하늘 표정은 비슷하겠습니다.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부터 개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창과 산청은 15도, 부산과 양산은 17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맑아지면서 기온도 초여름만큼 오르겠는데요. 부산은 24도, 밀양과 창녕은 28도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지난주 일교차 18도까지 벌어졌던 의령은 내일은 11도까지 줄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여름 옷을 꺼내셔야겠는데요. 목요일에는 부산 기준 한낮 최고 기온 30도에 가깝게 오르겠습니다. 현충일에도 맑고 덥겠습니다.